안녕하세요. 수학쌤, 수인쌤이에요. 코로나가 모두 다 끝난 이후의 일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보고 싶은 친구들을 만나보려고 해요. 우리 이제 만나. 교과서 155에서 156페이지입니다. 3명의 친구들이 있어요. 한 친구가 오랜만에 보고 싶다. 얘들아 만나자. 라고 연락을 했어요. 좋지. 어디서 만날까? 이 세 친구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요. 인천에 사는 친구는 환승만 안 하면 안 될까? 라고 생각하고 있고, 용인에 사는 친구는 우리가 우리 학교가 용인이니까 용인에서 만나자. 익숙하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태안에 사는 친구는 솔직히 태안이 제일 머니까 경기도는 벗어나서 만나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3명의 친구가 원하는 장소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셋이 합의를 봤어. 그냥 이렇게 하자. 지도 앱을 켜갖고 우리 모두의 지역에서 거리가 완전히 똑같은 곳에서 만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인천, 용인, 태안에서 각각 지점에서 완전히 똑같은 거리에 있는 곳을 찾아봤더니 아니, 우리 바다에서 만나야 되나? 우리 바다에서 보지 말고 그 근처에 있는 화성에서 만나도록 하자 하고 약속을 하고 떠났네요. 그러면 이 세 친구들이 각각의 지점, 모든 지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이 지점을 어떻게 구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힌트는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계속 듣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삼각형의 외심. 삼각형의 5가지 중심 중 하나인 외심의 뜻과 성질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힌트에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찾으면 돼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수직 이등분선 뭐였는지 기억나나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 끊어서 생각하면 편해요. 어떤 선분과 수직이면서 그 선분을 이등분하는 선입니다. 그림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이 선분을 반띵하면서 수직으로 만나는 요 빨간 선을 수직 이등분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세 위치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을 그린 다음에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각각의 점을 A, B, C라고 간단하게 놓을게요.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거는 각각의 변에 수직 이등분선을 그리면 되겠죠? 반띵을 하면서 수직으로 만나는 이 직선들, 3가지 직선을 그려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려보기보다 직접 접어서 알아볼게요. 먼저 이 변 BC의 수직 이등분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두 꼭지점이 맞닿게 접어보세요. 뒤에는 이면지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맞닿게 접어보게 되면요. 지금 접었다 폈다 했을 때 아래 두 변 길이 똑같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완전히 접었으니까 여기 각도도 90도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A랑 C랑 접어서 수직이등분선을 이렇게 찾아봅시다. 이렇게 접게 되면 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각은 90도 수직으로 만나면서 AC를 이등분하는 요 수직 이등분선을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얘를 그려야지 여러분 눈에 더 잘 보이겠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변 BC랑 변 AC의 수직 이등분선을 이렇게 그려봤는데 변 AB의 수직 이등분선도 그리면 한 점에서 만날까요?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은 모두 하나의 점에서 만날까요? 직접 한번 그려보면서 접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만 그려야지 보일 테니까 직접 접어볼게요. 접어보시면 얘도 두 꼭지점이 맞닿게 그리고 변에 완전히 닿게 접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접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접고 나면 여기 보이시나요? 얘도 마찬가지로 접었다 폈으니까 이 변을 이등분하면서 수직으로 만나는 수직 이등분선을 그려줄 수가 있는데, 실제로 접어보면 이렇게 하나의 점에서 만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외심의 성질 첫 번째,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사실이에요. 요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만나는 점, 요 교점을 우리가 외심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외심의 성질 첫 번째,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은 한 점에서 만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외심의 또 다른 성질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외심에서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를 생각을 해볼게요. 이 꼭지점에서 외심까지 거리를 직접 재게 되면요, 얘는 13.7cm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과연 다른 길이도 마찬가지로 13.7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얘도 직접 재보면 13.7, 이쪽 길이도 똑같이 얼마? 13.7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외심의 성질 두 번째입니다. 이 외심에서부터 각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다 라는 외심의 성질 두 번째를 알 수 있었죠. 우리가 관찰해 본 결과를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외심의 성질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은 한 점에서 만나요. 그 만나는 점,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뭐라고 했어요? 외심이다 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외심의 성질 두 번째, 삼각형의 외심에서 어디까지?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는 모두 어떻다? 같다라는 것도 알 수 있었죠. 별표 3개는 필기를 해두면 좋을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외심으로부터 세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똑같으니까 OA, OB, OC 길이가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점 O를 중심으로 하고 OA를 반지름으로 하는 보라색 원을 그릴 수가 있겠네? 이렇게 삼각형 ABC의 모든 꼭지점 ABC가 원 O에 있을 때 이 보라색 원은요, 삼각형 ABC의 외접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을 줄임말이고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요렇게 이런 상황에서 삼각형의 모든 꼭지점이 원 O 위에 있을 때, 완전히 접할 때라는 느낌을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원 O는 삼각형 ABC에 외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깥 외자를 써서 바깥에서 접한다. 그리고 원 O는요, 보라색 원, 삼각형 ABC의 외접원이라고 하고요. 결국에 외심, 요 빨간 점 외심은 보라색 외접원의 중심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외심의 뜻은 외접원의 중심, 외심의 성질은 아까 그 두 가지를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이 삼각형이 외접원에 딱 들어맞아야지 외접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삼각형 ABC의 외심의 위치는 삼각형 안쪽에 생기죠. 그럼 모든 삼각형의 외심의 위치, 외심은 삼각형 안쪽에서 생길까요? 여기 예각, 직각, 둔각 삼각형 세 가지 삼각형이 있습니다. 각각의 삼각형에서 외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프로그램으로 알아볼게요. 자, 일단 먼저 예각 삼각형에서 외심의 위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외심은 뭐였어요? 외심은 수직 이등분선끼리 만나는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외심이었죠? 그러면 각각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려서 만나는 점을 찾아봤더니 뭐였어요? 여기 삼각형 안에 이 외심이 생기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거 외접원을 그려보면 이렇게 이 가운데 외심을 중심으로 하고요. 삼각형에 딱 접하는 외접원을 그릴 수가 있어요.
직각삼각형에서도 알아볼게요. 직각삼각형에서 외심을 그리려면요.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려서 얘네들의 교점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어머, 어디에 생겨? 여기가 직각이니까 빗변에 생기죠. 빗변 중에서도 빗변을 반띵한 빗변의 중점에 외심이 생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 외심을 중심으로 하는 외접원을 똑같이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둔각삼각형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어요. 각각의 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려보면 어머, 어디에 생겨? 삼각형 안이나 빗변에 생기는 게 아니라 삼각형 밖에 생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얘 또한 실제로 외접원을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심의 위치는 어떤 삼각형이냐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 예각삼각형은요. 예각삼각형에서 외심은 삼각형 안쪽에 생기고요. 직각삼각형에서 외심은 요 빗변 위에 생기고요. 둔각삼각형에서 외심은 삼각형 밖에 생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하게 많이 이용되는 거는 이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직각삼각형이 나오고 외심이 나오면 빗변을 반띵한 여기가 외심이겠구나 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그러면 도대체 오늘 배운 외심이 어디에 쓰이나 한번 찾아보면요. 첫 번째 경우 우리 이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각자의 위치에서 똑같은 거리에 있는 지점을 찾을 때, 두 번째, 요거 벤츠 모양이죠. 이렇게 로고를 그릴 때, 세 번째, 이렇게 부서진 원형 모양의 유물을 복원할 때 등등 다양한 곳에서 쓰이고 있어요. 오늘의 과제입니다. 필수 과제는 156의 문제 1의 1, 2번. 선택 과제는 요겁니다. 과제를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 예를 들어 교과서가 없거나 병원을 가거나 할 때는 선생님이 연락하기 전에 미리 연락하는 게 기본이고요. 과제는 정말 최소한의 양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나 너무 빨리 했다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문제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